한 달에 5천만 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하고 싶어요? 네. 기업이 좋아지려고 하면 전 직원이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가 10배 성장하는 일을 해보자. 이게 합의가 돼야 돼요. 맞아요? 자, 그러면 개인들이 내가 5천만 원을 벌고 1억을 벌려고 하면 내가 마음이 깨져야 되고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노라 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맞아요? 자, 5천만 원, 한 달에 5천만 원씩 1억씩 벌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독하게 해서 한 달 독하게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될 용의가 있으세요? 네. 한 달 훈련 받아서 5천만 원을 벌면 자, 1년에 얼마 버는 거예요? 6억 원. 오케이. 가치가 있어요? 네.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를 해야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여기서 세일즈 대학에 입문해야죠. 아, 세일즈 대학에 입문하는 것이 우선이구나. 입문 안 하면 안 되나? 입문 안 하면 뭐 영업에 대해서 많이 모르니까 제 제자 중에는 지금 한 달에 3억을 버는 제자가 있거든요. 그 친구도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저한테 강의 듣고 1년 한 6개월 만에 1억 2천을 돌파했고,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한 달에 3억씩을 벌고 있거든요. 한 달에 3억씩을 벌어요. 근데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세일즈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들어야지만 그게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나의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내 상품의 가치를 크게 만들 거냐, 이거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그것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자, 최소 유효 집단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 그러면 내가 100명의 고객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상품을 잘 팔아서 그들이 감동을 느끼게 하고 그들이 입소문을 낼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 그 시스템을 잘 유지한다라고 하면 내 고객은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을까요? 네. 자,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 보험만 립다 팔라고 애를 쓰지 않았고 고객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고객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재산이 늘지 않아요. 맞아요? 네. 도대체 먹고 살 방법이 해결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조만간 목돈이 필요한데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런데 보험료는 또 많이 내고 있어. 보험료 많이 내는 거 이거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가서 보험 파는 거야. 좋아할까요, 고객이? 싫어하죠. 오케이.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객들은 노후가 걱정됩니다. 맞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압박감이 엄청나게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목돈이 나갈 일이 많아요. 아이들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뭐 5천만 원이고 1억씩 그 돈을 보태줘야 되는데 그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맞아요? 네. 자, 그런 사람한테 우리는 보험 열심히 팔면 되죠? 아니요. 그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보험 영업을 진짜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사람한테 뭘 해야 될까요? 자, 고객들의 고민은 뭐냐? 고객은 누구냐? 고객은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걱정하는 일은 뭐냐? 그럼 연구해 봐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제발 좀 재산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저축이 좀 쌓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들이 왜 재산이 늘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나가는 게 많으니까. 어디에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자질구레하게. 생활비가? 교육비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통장에 돈 들어오면 본질적으로 제일 먼저 빠지는 건 뭐예요? 대출금의 원리금과 이자가, 원금과 이자가 같이 나가서 원리금 나가죠. 자동차 할부금 나가죠. 보험료 나가죠. 그거 얼마나 나갈까, 한 달에? 한 달에 500만 원, 700만 원, 맞벌이에서 500만 원, 700만 원 버는 그 고객들이 그냥 한 2, 300씩 그 돈으로 나가버려요. 자,
그리고 나머지 돈 가지고 생활비하고 교육비하고 기타 뭐 용돈하고 이렇게 해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매달 적자예요. 그럼 우리는 이들에게 뭘 해줘야 될까요? 지출을 줄여야. 왜 당신이 재산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지 대화를 해서 재산이 늘어나길 원하십니까? 1년에 얼마 정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늘어나는 방법은 도대체 없을까요? 늘어나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래서 정말 나가는 돈, 새는 돈을 줄이는 방법을 같이 찾고 그것을 자, 저축하게 만들고 자, 보세요. 한 달에 맞벌이를 해서 700만 원을 버는 자, 맞벌이 부부가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얼마 정도 저축이 돼야 될까요? 한 달에? 350. 자, 700 정도, 맞벌이해서 700 정도 번다 그러면 우리가 350 정도는 저축해야 돼. 근데 그게 되지를 않거든? 왜 안 될까? 나가는 걸 많아. 나가는 게 많아서. 그러면 나가는 거 줄이는 방법은 도대체 없는 거예요? 안 써야죠. 안 써야 된다고? 네. 안 쓰고 어떻게 사는데? 근데 고질적으로 나가던 걸 안 나가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이미 다 찾아놨지만 자, 그런 방법을 찾아서 사실은 집을 팔고 전세로 가서 내 수준에 맞게끔 전세로 가서 그 목돈을 저축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들은 맞는 말이네요 해요. 근데 팔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집은 죽어도 못 판다라고 하는 고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처럼 살면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처럼 살면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재산이 늘어나길 원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나가던 돈을 안 나가게 한다면 1년에 저축이 얼마 가능해요? 그리고 씀씀이 좀 줄이면 얼마 저축이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찾으면 얼마가 나올까요? 대체로 7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라면 35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와요. 씀씀이 좀 줄이고 원리금 나가던 거 안 나가게 하고 할부금 나가던 거 안 나가게 하고 그 방법을 못 찾는다고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체로 350만 원 정도 저축하거든요. 자, 그러면 고객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한 달에 350 저축하면 1년에 얼마가 늘어납니까? 4,200. 3년이면 얼마예요? 1억 2,600. 1억 2,600. 오케이, 괜찮아요? 네. 통장에 1억 2,600이 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좋겠지요? 오케이.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집을 팔고 전세로 가면 되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집을 어떻게 팔아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팔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그냥 그러고 나와? 그러면 내가 팔 게 없잖아. 도와줄 게 없잖아. 자,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죽어도 못 팔겠습니까? 그럼 가상으로는 팔 수 있겠어요? 선생님, 가상으로 한번 팔아볼래요? 오케이, 가상으로 팔면 저축이 얼마 가능해요? 1억 2,600. 오케이. 3년 동안에 얼마가 생겼어요? 1억 2,600. 3년 동안에 얼마가 생겼어요? 오케이. 통장에 1억 2,600이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자, 돈에 시달릴 일 있어요, 없어요? 나가는 돈, 새는 돈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목돈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자, 재산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노후 준비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살면. 오케이. 그럼 네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됐네? 자, 가상으로만 이사를 할래요? 실지로 이사할래요? 실지로요. 선생님, 실제로 해야죠. 못 판다며! 가상으로만 이사를 해야 되겠어요? 실지로 이사를 해야 되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집을 팔고 부채 갚고 할부원금 갚고 이렇게 하니까 3년 만에 1억 2,600이 생기네요. 자, 전세 살아서 서러울까요? 내 통장에 1억 2,600이 있는데 전세 살아서 서러워요? 안 서럽죠? 돈에 시달릴 일이 앞으로 평생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은 서러울 일이 없다고 하거든요. 자, 오늘 저녁 이 상담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뭐 해야 됩니까? 집 하는데. 라고 얘기하면 고객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 부동산부터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해야 됩니까? 미뤄도 됩니까? 지금. 빨리 해야 돼요? 천천히 해도 되는 거예요? 빨리. 자, 남편분은 집 팔아도 괜찮겠어요? 네. 오케이. 사모님도 괜찮겠어요? 집에 가서 안 싸우실 거죠? 네. 둘이 손잡고 부동산 가실 거죠? 네. 자,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팔아야 되겠구나를 느껴요. 그냥 설명하면 안 파는데, 어떻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팔게 됐나요? 가상으로 팔아보는 경우를 보여줬더니, 엄청나게 많이 재산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살면 20년, 30년 동안 은행에 돈 갖다 줘야 되거든.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보험을 팔라고 그래, 우리는. 그런 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런데 명칭은 파이낸셜 컨설턴트야. 파이낸셜 컨설턴트 맞아요? 아니죠. 보험 설계사죠. 보험 팔기에 급급한 사람이지요. 고객한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험을, 자, 7년 이내에 해약하는 사람의 비율이 몇 프로라고요? 20%, 30%, 77%. 7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의 비율이 23%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77%의 고객은 뭐 했다? 7년 이내에 계약했던 보험을 다 해약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손해 많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왜 손해를 봤지요? FC들이 하도 가입하라고 종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 영업이 올바른 영업이에요? 그렇게 영업하다 보니까 자, 이제 FC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영업사원 중에 제일 정내미가 떨어지는 영업사원이 누구냐? 보험설계사. 한 번만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해주면 계속 찾아오거든요. 언제까지 찾아올까요? 가입할 때까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나 계약해야 돼. 그런데 계약하면서도 한다고 했으니 안 할 수는 없고 찜찜하거든. 근데 계약은 해. 그리고 이제 여차해서 살다가 여차해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해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청 손해를 보죠. 내가 낸 원금의 30%, 40%, 50%를 손해봐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FC에게 미래가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질문화법을 통해서 고객이 재산이 자, 맞벌이를 해서 700만 원 정도 버는 부부가 한 달에 350씩 저축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1년에 4,200만 원, 3년에 1억 2,600만 원 정도 재산이 늘어나게 하는 이런 걸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험은 어떻게 해라? 보험은 어떻게 해라? 가입해라? 자, 보험료는 가장 적게 내고 큰 보장.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혜롭게 설계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료를 3분의 2 반 정도 줄이면서 보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게 하는 방법이 있다. 지혜롭게 가입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보험을 거기에 맞게끔 리모델링 하자라고 해서 보험료 줄여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고객이 좋아할까요? 오케이. 자, 고객이 감동받을까요? 오케이. 그럼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기죠? 고객이 소개가 나오겠죠. 고객이 소개가 나와요? 자, 몇 명 소개해달라고 할까요? 5명이요. 오케이. 5명만 소개해 주십시오. 오케이. 소개해 줄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5명의 고객을 만나러 가서 자, 5가지 문제 해결해 주고 보험료 줄이면서 보장을 더 많이 받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오케이. 그들도 좋아할까요? 네. 선순환의 사이클을 탈 수 있을까요? 네. 오케이. 그러면 난 수입이 얼마나 될까? 어제 계산해 봤죠? 일주일에 얼마 벌 수 있어요? 일주일에 2천만 원, 3천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연간 수입이 얼마나 돼? 한 달에 얼마 벌어? 8천. 일주일에 2천을 벌면 한 달에 8천을 버는 거예요. 자, 일주일에 3천을 번다면 한 달에 얼마 벌어요? 1억 2천 버는 거예요. 그러면 자, 1년 토탈이면 얼마 벌어요? 14억 4천. 14억 4천. 자, 이제 돈의 숫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돈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서민들에게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그들을 열심히 도우러 다닌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게 하는 일을 한다. 그런데 맞벌이를 하는데도 한 달에 300만 원밖에 못 버는 이런 부부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케이. 그런 사람들한테 뭐 하면 돼요? 수입을 늘리는 방법에 관심이 혹시 없으십니까?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버는 방법이 있다면 혹시 관심이 있습니까? 이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케이. 한 달 공부해서 3천만 원, 5천만 원 버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 한번 해보실 용이 있으세요? 교육생의 70% 정도가 월 수입이 5천이 된다는 교육이 있다는데 받아볼 용이 있으십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받아볼 용이 있으세요? 네. 그럼 그것도 팔면 되겠네? 어떤 상품 팔면 돈이 돼요, 내가? 고객한테 가치가 큰 상품을 팔면 돈이 돼요. 맞아요. 영업사원들은 그런 걸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퀀텀 립하는 비결이에요. 맞습니까? 제발 저는 공부 좀 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중소기업도 어떻게 고객한테 더 큰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연구해서 상품을 만들어내야죠. 고객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고객들이 우리 회사에 원하는 건 도대체 뭘까? 이걸 찾아내서 그들을 만족시켜주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존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전혀 차원이 다른 탈동조화된 방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예요. This is Marketing이라는 책에 보면 고객을 연구하라고 하거든요. 고객이 원하는 건 의외로 간단한 것일 수도 있어요. 고객은 정말 사후관리 정성껏 해주고 이러는 거를 고객은 더 좋아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만 가지고서도 고객은 감동받을 수 있고요. 고객은 우리를 입소문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신경 쓰는 중소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팔기에 급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퀀텀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되면 돼요.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면 돼요. 5천만 원? 그건 일도 아니에요. 김건우 선생님? 네. 도전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습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오케이. 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육을 받았는데 투자한 돈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한다. 이유 없이 환불해 드릴게요. 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동영상으로 나갈 거야. 이거 빼도 박도 못 하잖아. 빼도 박도 못 해요. 그죠? 이거 동영상으로 나갈 거라니까? 저 쉬는 시간에 결제해. 오케이. 자, 가능한 일이죠? 네. 여러분 퀀텀립을 하셔야 돼요. 대신 마음을 독하게 먹으세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너의 목표가 얼마지? 자, 배운 대로 해봐. 내 사명을 열심히 실천한 대가로 해봐. 제 사명을 열심히 실천한 대가로 한 달 수입 1억을 버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오케이. 나는 반드시 할 겁니다. 끝까지 할 겁니다. 될 때까지 할 겁니다. 한마디 더. 난 할 수 있습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못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도하지 않아요. 그럼 그럴 일이 생길 이유가 없죠. 그런데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찾아보면 어느덧 그것이 돼 있는 상황이 올 거예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고요.